자, 이어서 이슈 플로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IES의 박수범 이사 출연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이슈를 봐야 될까요? 세 가지 이슈 공개하겠습니다. 자, 방위 산업과 관련된 부분. 이거 계속해서 요즘 나오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앞서서도 들으셨겠지만 암학회, 이런 학회의 힘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것이 관련해서 하이브리드라든지 자동차 쪽, 부품 쪽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방위 산업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저는 이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한 줄 평 하시면은요. 네, 올해 지속 관심 섹터입니다. 상당히 길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수범 이사께서는요. 네, 올해 최고의 업종 중 하나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두 분 모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확실히 좀 신뢰가 갑니다. 전문가님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29일이었죠. 국회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현행의 15조에서 25조로 이제 높이는 수은법, 그거 개정안이 통과가 결국 됐습니다. 이게 막혀갖고 폴란드에 저희가 엄청나게 이제 무기 수출을 했었는데 그것이 무산될 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통과됨으로써 이제 방산 업체들이 좀 이제 안도를 좀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도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상당히 강세인 모습인데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어제 얘기했었던 거죠. 나만 믿고 따라라 해서. 계속해서 겹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추천한 종목이었는데 거의 40% 이상 갔고 거기서도 제 2차 목표가 제가 전고 돌파할 거라고 했고 20만 원 넘을 거라고 했는데 오늘 거의 가는 모습이거든요. 신기합니다. 근데 너무 좋습니다.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LIG 넥슨도 상당히 강세인데 그 종목도 제가 얘기 드렸었죠. 제가 매년 이제 앞으로 4천억씩 순이익이 이제 통장에 꽂히는 그런 이제 방산 수주를 했습니다. 천공2가 사우디에 수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슨 모두 이제 우주 시장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우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를 이제 뚫어서 사우디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까지 이제 수출이 이제 확대가 되고 폴란드 이제 뚫으니까 이제 루마니아 이제 뚫리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가형 무기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서 보통 다 수입을 좀 했었거든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네네. 근데 그 아프리카에서도 저가형 이제 무기 같은 것들 납기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수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가 무기 그다음에 이런 어떤 첨단 무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 방산주들이 당연히 강세인 그런 섹터인데 이런 쪽이 좀 상승이 좀 강하게 그런 나오는 모습이고요. 네. 근데 오늘 근데 EU에서 조금 근데 안 좋은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유럽 겁니까? 내에서 영내에서의 어떤 무기를 이제 공급을 60%를 하자라고 해서 국내 어떤 그러니까 자체 수급으로? 네, 자체 수급을 유럽 안에서 특히 프랑스가 좀 주도라는 거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아무래도 프랑스가 전투기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라면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강세인 부분이 저는 더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예. 유럽에서 거의 이제 무기를 우리나라 것도 이제 수입을 이제 많이 이제 할 예정이고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자국 이제 유럽 안에서만 이제 수출된 생산된 것을 이제 소비하자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아무래도 우리 방산업체들은 악재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지금 올라가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수출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네. 그런 어떤 숫자로 어떤 찍힐 거라는 실적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올해 또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계속해서 뭔가 부각이 될 거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둬야 되고 이제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수출 확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보셔야 되는 그런 섹터이고요. 그렇군요. 움직이지 않은 아직까지 조금 덜 간 종목들이 한화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코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은 아시다시피 현대로템에 다 어떤 자체 어떤 생산 품들을 다 이제 납품하고 이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뭔가 뭔가 수주를 다 할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 아직까지 가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또 한번 추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이 올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섹터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서 종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사님께서도 이 부분과 비슷한 맥락을 하는 것 같아요. 올해 최고의 업종 중에 하나다. 이왕이면 다른 최고는 또 뭐가 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우선 방산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방산 산업에 관련해서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지금 이제 뭐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작년에도 상당히 좀 매출을 좀 보여줬지만 올해도 상당히 매출을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좀 중국에서 지금 양해가 열리고 있어요. 중국에 양해가 열리고 있는데 국방비를 7.5% 정도 7.5% 정도 더 증가해서 좀 더 돈을 쓰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작년에도 7.5%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를 유지하면서 뭐 중국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뭐 디플레이션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은 있는데 그래도 국방비에 대해서는 아주 뭐 명확하게 확장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자면 지금 300조 원이 넘는 돈을 한 해에 쓰겠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중국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국방비가 앞으로 지금 현재보다 또 더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지금 현재 국방비 증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천억 엔 정도의 우리나라로 뭐 환산하면 약 80조 정도. 나라들이 다 돈을 쓰네요. 그 국방비 올리려고. 그렇죠. 네. 국방비들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쓰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아직 끝나지도 않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지금 이제 뭐 끝날 분위기가 아직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서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예멘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좀 분위기가 아무튼 중동의 지역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확대되는 분위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국방비에 대한 예산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일단 좀 방위 산업 쪽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종목들은 어떤 거 보십니까?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LIG 넥스원도 좋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좋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뭐 하나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뭐 현대 로템 다 좋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오늘 좀 강해요.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 흐름들은 물론 뭐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등락폭은 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롱텀으로 보자면은 계속해서 우상향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저는 충분히 계속해서 우상향 상승 흐름을 기대하시면서 보유의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보유해 나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방사는 올해의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좋은 얘기들이 나왔을 때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는데요.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늘 또 시장을 잘 또 이끌어주고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 여기에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학회입니다. 학회가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또 올해도 꽤 있는 건데 올해 따라 또 더 뭔가 부각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께서는 한 줄 평하시면요. 네. 3월은 제약바이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 이사님은요? 네, 올해 최고의 업종 중 또 하나다. 네. 그렇군요. 두 가지 업종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최고의 업종. 이것도 뭐 계속 긍정적으로 모아가도 되는 건지 어떻게 한 줄 평하십니까? 어떻게 내용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항암제 관련해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오리온이 레고캠 바이오라는 회사를 또 인수할 정도로 좀 상당히 좀 적극적인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동안 항암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해 나왔습니다. 표적 항암제도 만들었었고, 그리고 면역 항암제도 만들었었고, 거기다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제 미생물을 통한 치료 방법까지 나오기도 했었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ADC 항암제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전체적으로 보면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고령화,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령화 인구가 1000만 인구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출산율이 지금 이제 하락하면서 오히려 지금 출산하는 인구보다 오히려 사망하는 인구가 더 늘어나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분위기에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암제에 대한 관심도와 항암제에 대한 매출은 상당히 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에 대한 임상 실험들이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계속 이 항암제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지금 현재 암학회가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열리게 되는데, 미국의 암학회가 다음 달 이제 4월 달입니다. 4월 5일부터 이제 10일까지 열리게 되고, 그에 이어서 지금 현재 임상 종양학회가 6월 달에 또 있습니다. 여기에다 또 유럽의 종양학회가 하반기 10월 달에 있고요. 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 항암제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고 있고, 어느 정도 또 임상 실험 결과는 아니지만 중간 결과라고 좀 표현해야 되겠죠. 네. 임상 실험에 대한 중간 결과를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암학회나 이런 여러 가지 학회와 관련된 종목들도 준비를 좀 해주셨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현재 보게 되자면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노맨 컴퍼니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표적 항암제 하면 HLB가 지금 4세대 표적 항암제를 현재 만들고 네.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좋죠. 그런 부분에서 HLB도 계속해서 관심 좀 가져야 되고, 그리고 좀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비싸죠. 치료하기에 너무나 비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대량 생산을 지금 개발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이제 박세바이오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눈에 띄는 실적은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서 주가는 아직까지 탄력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면역항암제 관련해서 바라봐야 되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ADC 관련된, 그렇죠. 또 항암제에 대한 관심도 또 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ADC에 관련해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아예 ADC 항암제만 전문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네. 하나의 또 공장 증설이 좀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올해 올해 1월 달이었나요? 작년 12월 달 그때 좀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 정도로 ADC 항암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ADC 항암제가 관심이 높은 이유는요. 네. 치료비가 좀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 항암제도 마찬가지고 면역 항암제도 마찬가지고 치료비가 일반 중산층 같은 경우에도 치료비로 쓰기에는 너무나 이제 경제적으로 좀 벅차다는 거죠. 면역 항암제만 하더라도 억 단위입니다. 주사 한 대 맞는데 하나 맞는 것만 하더라도 2억, 3억 정도까지 할 정도니까, 거기다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천, 4천 정도 하죠. 그러다 보니 ADC 항암제가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좀 획기적으로 지금 암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 오늘 레고캠 바이오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른 또 최근 최대 주주로 올라선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주가 움직임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박수범 이사의 두 번째 최고 업종이 바로 제약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뽑으신 거 보니까 암 관련 약별로 종목을 연결을 해줬으니까 이런 부분도 투자의 또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님께서는 3월은 제약 바이오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이 부분도 일정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제가 일정러지 않습니까? 화요일마다 제가 매번 일정 얘기 드리면서 네. 보셔야 된다, 봐야 된다, 일정 없이는 주식을 투자할 수 없다, 계속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 방산 쪽도 계속 일정이 있어요. 예, 이라크에서도 지금 이라크의 국방부 쪽에서 네. 방공사령관 이런 사람들도 지금 입국해서 지금 있어요. 청궁투 사려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사우디 국방부 차관이 14일 날 또 이제 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와갖고 이제 한국항공우주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정들을 알면은 지금 주가가 높다? 이런 것들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3월 제약바이오 이것도 데이터의 기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AACR이죠. 미국 항암 학회인데, 이게 암 쪽으로 3대 학회입니다. 네. 근데 항상
4월 5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 3월 달에 상당히 강했습니다. 여태까지. 그 데이터를 보고 제가 나만 믿고 따라해서도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네. 그래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이유가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3월 달에 저는 제약바이오 강할 거다 분명히 얘기하고 투트랙으로 제약바이오랑 반도체 쪽을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일정이 지금 오늘 폭발을 합니다. 오늘 지금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 AACR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5개 초기 파이프라인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국내 이 항체 치료제 쪽으로 항체 접합 물질 쪽으로 가장 선두에 있는 파이프라인도 가장 많은 회사가 레고캠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네. 여기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회사들이 지금 오늘 보니까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뭐 YI 바이오로직소도 마찬가지고 뭐 많은 그런 지노맨 컴퍼니, 파로스 아이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엔비디아도 손잡았다 이러면서 AACR에서 뭐 어떤 걸 발표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상당히 강세인 모습인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중항체 쪽에 있습니다. 이번에 AACR에서 발표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기사들이 지금 나와야지 알 수 있는데요. 그렇죠. 차트 한번 보십시오. ABL 바이오도 그렇고 레이콘 바이오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지금 안 간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스코테하고 같이 좀 하고 있죠. 렉라자라고 이제 폐암 관련 약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발표가 좀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를 혹시 하나 싶었는데 발표를 하네요. 그래서 유한여행 같은 것들도 지금 낮은 자리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제가 나만 믿고 따라해서 얘기한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지금 미국에서의 어떤 승인이 좀 앞당겨져서 순이익이 저희 이 증권가에서 예상한 수치보다 2배가 나옵니다. 올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안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약바이오 쪽을 제가 보는 이유가 지난번에 12월 달에 저희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어땠습니까? 제약바이오 갑자기 치고 올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도 알테오젠,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 레고캠 바이오 갑자기 막 에로 이슈로 계속해서 많이 갔거든요. 그게 재점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6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지금 부활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비트코인 가는 거 보면 유동성 장세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 뭐 어제 떨어졌다고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더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셨을 때 제가 공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데 네, 그러게요. 예, 제약바이오 갑니다. 지금 더 갈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일정이 지금 4주나 남았어요. 일정이 많이 남은 것들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오른 것들 다 보셔야 됩니다. 다 더 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정이 4월 5일 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월 18일에 벌써 바이오 유럽 컨퍼런스 있고 또 3월 20일에 유럽 폐암학회 있습니다. 폐암하면 또 유한양행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4월에 또 AACR 2024 끝나면 그 뒤에 5월 미국 임상종양학회, 6월 미 내분비학회, 유럽 간항학회, 미 당뇨학회 다 지금 연결됩니다. 저는 지금 이번에는 암 쪽을 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는 당뇨 쪽, 한마디로 뭐 비만약 쪽이죠. 이런 쪽도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긍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뭐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자동차 판매라든지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안 좋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악영향을 같이 또 부품 쪽에도 미치는 건지 우리가 어느 쪽을 봐야 되는지 좀 헷갈립니다. 자, 전문가님 한 줄 평하시면요. 네,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대입니다. 네, 하이브리드요. 그리고 이사님은요. 네, 하이브리드 부품 주면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이 얘기를 안 하시고 나오는데도 이게 겹칠 때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쪽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자, 전문가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제가 전환이 상당히 빠른 회사라고 여러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좀 해왔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저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랑 전기차 투트랙으로 이제 앞으로 미래차를 대비한다고 했었습니다. 네. 상당히 발빨랐습니다. 하지만 수소차가 글로벌리하게 좀 주목을 안 못 됐죠. 받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수소차 바로 접어버리고 물론 접지는 않고 대형 트럭은 좀 남겨놨습니다. 대신에 전기차 쪽을 아주 강하게 밀어서 거의 미국에서는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그런 전기차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상당히 발이 빠릅니다.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 차 하면 이제 일본 차죠. 일본이 상당히 고수를 해서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반일 감정이 좀 많이 좀 사라졌는지 하이브리드 차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하니까 그 틈새로 우선은 하이브리드로 메꾼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로의 전환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이게 이득이 많이 남습니다. 회사한테.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비싼 비싸요. 것도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남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전기차는 수요가 좀 둔화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공백을 하이브리드 메꾸려고 하고 있고 이거를 전 라인업으로 좀 제너시스까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고급차까지. 본격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관련주 코리아 FT 세종공업인가 이런 종목들이 네. 지금 요즘에 최근 들어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볼 필요가 있죠. 네, 오늘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세종공업 이런 종목들이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네,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 업종 중에서 물론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은 전통적으로 저 PBR 섹터이기 때문에 네. 3월 이제 주총 시즌이 있기 때문에 저 PBR 섹터도 이제 계속 봐야 돼요. 왜냐하면 외인들이 아직 안 팔았습니다. 예, 국내장에서. 그렇기 네. 때문에 겹테마죠. 저 PBR 쪽도 있고 그렇죠. 자동차 부품 쪽도 특히 이제 뭐 바이든 같은 경우에 바이든이 이제 그 자동차 어떤 그 노조를 좀 달리기 위해서 전기차 쪽 그쪽 환경 규제를 조금 이제 완화 좀 한다고 해가지고 전기차 쪽보다는 이제 전통 자동차 부품 쪽에 내연기관이요? 예, 내연기관 쪽으로는 네. 힘을 실어주는 것도 좀 있어요. 그 일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우리나라 하면 현대차 아니겠습니까? 현대차의 모든 하청업체들이 지금 다 관련주인데, 아하.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지금 전환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래서 관련주로는 제가 뭐 아시다시피 코리아 FT 네. 그런 종목들도 지속 우상향하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기타 뭐 네오오토 같은 종목들도 저게 제가 중소형 우량주로 예, 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괜찮습니다. 이런 종목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두 종목 모두 다 흐름들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로 전환되고 있는,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좀 이어가는 그런 흐름인데요. 자, 지금 이사님께서도 하이브리드 부품주만 보자, 이렇게 또 강조를 더 해주셨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실적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많이 좀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 부분에서 좀 보자는 부분인데 아무튼 뭐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2월 달에 미국 판매량이 지금 현재 1.6% 정도 좀 증가했어요. 그러면서 12만 4천 대 정도 약 판매가 되었는데 뭐 그중에서 지금 현대차가 약 6% 정도 판매량이 좀 늘어났고요. 오히려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로 이제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지금 판매량은 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월 달에 보게 되면 수입차 기준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거의 판매 전체적으로 10대 중에서 5대 이상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지금 판매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뭐 31%, 뭐 전기차는 7.2%, 뭐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수입차도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가 대세인 거는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모델을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내수 시장을 비롯해서, 그리고 해외 수출 물량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아마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진짜 귀가 따갑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네, 많은 경제방송에서 이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많은 뭐 얘기가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뭐 또, 선호되었던 종목이 코리아 FT였죠. 네. 그리고 코리아 FT에 대한 겹치는군요. 그렇죠.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어딜 보나 코리아 FT는 거의 나오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주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같은 게 계속해서 끌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뭐 단기 급등을 했다고 해서 거기다 차익 매도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조정받거나 기술적인 어떤 조정이 만들어질 때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형주 쪽에서는 지금 현대모비스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되었든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되었든 그에 대한 이제 특허도 많이 좀 출연을 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좀 주가 상승 흐름을 지금 상승 탄력도 지금 차트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조용히 움직이고 있죠.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을 하기도 하고 조정을 네. 받기도 하면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그냥 추세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오랫동안 네. 차트 모양을 보시면 2022년도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행보 구간을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행보 구간에서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추세적인 상승을 강하게 올릴 것이다라는
차트적인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네. 흐름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를 상당히 좀 상단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뭐 여기서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뭐 주가가 뭐 하루에 1~2% 정도 움직이는 종목이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뭐 그래도 저는 30만 원 이상 우리는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코리아 FT가 나왔고요. 그리고 현대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보셔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